어느 순간 갑자기 가치가 허물어지는 이런 자산들을 저희가 요즘 좌초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좌초 자산인지 아닌지를 좀 구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NH아무디 자산운용에서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유상록입니다. 작년이 참 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연초만 해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금융자산 가격들이 폭락을 했다가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좋은 시기를 좀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가 이제 주구장창 가는 건 아니니까요. 올해 들어서는 연초에 전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시장의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을 좀 이 경기 흐름 측면에서 보면 그 이전에도 통화 완화 정책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대부분의 위험 자산들, 주식을 포함한 부동산, 최근엔 상품 가격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초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금리도 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 가격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연준에서는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4월, 5월 달 일시적인 수준에 올라갔다가 향후에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참여자들은 그 이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주식시장에서 보면 작년의 흐름에는 성장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다면, 올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등장을 하고 또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좀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은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 4월, 5월 달까지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된 이후에는 또 다른 분기점에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경기 흐름 측면에서 이 금융시장의 위치를 말씀을 드렸다면, 세상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흐름들도 있습니다. 이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플랫폼의 영역들이 확장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유통이라든지 금융 이런 전통적인 산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구 구조,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구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막대한 자금들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피부를 체감하고 있는 거죠.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기 오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친환경 이슈들, 그래서 좀 더 운송수단을 친환경 쪽으로 바꿔가거나, 혹은 이 발전원들을, 에너지원들을 친환경 쪽으로 이동해 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은 이런 경기 흐름과는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경기 흐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작년 말부터 올해 한 4월, 5월 달까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구간을 지나고 나면 또다시 사람들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성장 영역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지속 가능한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가치가 허물어지는 이런 자산들을 저희가 요즘 좌초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좌초 자산인지 아닌지를 좀 구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그럼 지속 가능한 기업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의 흐름을 따르는 기업도 필요할 수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좀 투명해야 된다는, 그래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진이 투명하고 또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결국 결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요즘 ESG라는 개념으로 이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초기에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착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개념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기업들을 투자를 할 때 적어도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해를 끼치는 기업들, 쉽게 꼽자면 이제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살상무기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적어도 하지 않아서 사회에 조금 더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게 이제 초기에 도입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아서 지난 10년, 15년 동안 이런 좀 이 투자 영역에서 사회적인 기업들을 골라내는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중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배구조, 아무래도 선진 시장들은 지배구조가 많이 투명화되어 있습니다만, 신흥시장들은 그런 게 좀 약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2010년대에 들어서면 이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자는 흐름들이 좀 있어서 경영진을
좀 다양하게 구성한다든지 사회이사가 얼마나 독립성을 갖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했었죠. 그런 게 이제 용어로 표현하면 ESG, 이 환경과 그다음에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인 거고 거기에 적절한 벤치마크로서 이 시장 지수와 ESG 등급을 결합한 좀 새로운 벤치마크들이 나타나면서 이 좀 사회적인 기업에 투자도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성과를 목표로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ESG라는 건 특정 기업이 특정 항목을 잘 받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한 기업이 ESG 모든 관점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삼성전자를 꼽았을 때 삼성전자의 E 점수가 얼마고 S 점수가 얼마고 G 점수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해서 최종 등급을 산정하게 되고요. 저희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는 작년 9월에 출시를 했고요. ESG를 기반으로 하되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국내 주식형 펀드입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ESG 등급이 좋은 기업들이 저희 포트폴리오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가 등급이 좋고 거기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한 기업들이 저희의 포트폴리오의 토대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ESG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영역을 꼽아서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친환경, 플랫폼, 헬스케어가 주된 영역이고요. 특히나 저희는 친환경 기업에 좀 더 관심이 많아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30% 이상을 친환경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저희가 ESG 임프루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다 보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 ESG 관점에서 여류에 있지만 이런 변화에 대응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조기에 발굴을 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화학 기업이나 철강 기업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꼽아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을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철강 산업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ESG 관점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철강 기업들도 지금 많이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인들의 ESG 이산화탄소 배출을 빨리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기존에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받았던 것들이 미래의 흐름을 보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이제 재평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현대제철 같으면 탄소 배출도 줄이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수소 경제를 지금 많이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본인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면 저희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대표적으로 ESG 등급이 높은 기업들은 정보 공개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에서 큰 결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영역으로 대표적으로는 은행들을 꼽을 수가 있어요. 국내 은행 기업들은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ESG 등급이 낮지 않고 괜찮은 편인데요. 하지만 저희가 등급이 높다고 해서 투자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지속 가능한 영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플랫폼이 확장되는 것들은 이제 금융산업에는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금융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다음에 현재 금융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런 이 지속 가능한 성장 영역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저희 그린코리아 펀드는 친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친환경에 투자하는 것들이 기회가 있다고 보신다면 좀 고려해 주실 수 있는 펀드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뿐만 아니라 저희가 꼽고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플랫폼과 헬스케어에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의 괴리도를 좀 일정 범위 내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형주에 대한 투자가 많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저희가 아주 관심을 가진 영역에만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코스피와의 괴리도를 관리하는 안정성을 또 추구하고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펀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내 대기업들이 세상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막 동참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리레이팅이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시면 LG전자가 핸드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대신 자율주행차에 뛰어드는 것들, 그다음에 SK그룹이 이 정유나 화학 사업에서부터 전기차라든지 수소 경제로 적극적으로 이행해가는 것들,
그다음에 뭐 우리 현대차그룹이 해외에 뭐 애플카를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후보군에 올라가고 협의할 수 있을 정도 이런 변화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대기업들이 이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때 아직까지 저는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코스피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접 투자와 이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의 균형 같은 것들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